금성조 5학년 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2주 만에 돌아오는 유튜브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 학습 모형으로 했던 고려시대의 유물, 그리고 유물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문화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리를 하시는데 빈칸을 잘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탑!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얘기를 들어갑니다. 3.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고려시대를 넘어서 조선을 갈 때 왜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야 했는가? 어떻게 갔는가? 이런 내용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1번 조선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중에서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태조 이성계. 네, 이 사람이 바로 조선을 세운 왕입니다. 태조. 고려 말은 역시나 안팎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이제까지 많이 봤지만 여러 나라 삼국이 통일됐다가 분열하고 다시 통일되고 또 고려로 이어지고 이 모든 거에서는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성역을 공부하여 정치를 개혁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치는 과정 등에서 새로운 무인들이 등장하였다. 이 혼란스러운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가도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을 알아봅시다. 고려말 정도전, 조준 등의 새로운 단어 나왔죠? 신진사대부. 자, 이렇게 네모 치세요. 는 신흥 무인 세력인 이것도 새로운데? 신흥 무인 세력인 이성계와 함께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권문세족. 단어 많이 나오죠? 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몰수. 어떻게 개혁했나? 토지를 몰수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땅을 가지고 있었거든. 자, 이 사람 누군데? 고려 후기에 벼슬이 높고 권력 있던 집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 귀족이었어요. 귀족. 그거를 권문세족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뺏고 토지제도를 다시 개혁했어요. 이 소리는 토지가 경제의 대표잖아요. 이때는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었으니까. 이 토지를 가져갔다는 거는 경제, 어떻게 보면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민의 생활도 안정되었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개혁해주니까 좋죠. 그러니까 농민, 이 백성의 마음도 결국엔 어디로 갈까?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권문세족보다. 그쵸? 자, 만화를 봅시다. 내 나라! 그래서 이 신흥 무인, 딱 봐봐. 무인, 무술을 하는 사람들과 군인들과 신진 사대부, 새로 등장한 사대부가 함께 우리 고려를 개혁해봅시다 해서 누구의 것을?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같은 신진 사대부도 토지를 받게 되면 경제력이 생기겠군. 그러고 여기 백성의 입장에서도 토지 제도를 개혁하면 우리 형편도 나아지겠지. 그래서 권문세족보다 이쪽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 자, 그럼 신진사대부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고려 말에 등장한 새로운 정치 세력. 그래서 신. 근데 뭐 했냐, 이 사람들이 성리학이라는 유교의 하나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3단원은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이에요. 고려는 불교 문화죠. 자, 대부분이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을 올랐다. 이 소리는 뭐예요? 유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신진사대부가 벼슬에 올라와서 대부분의 좋은 관직들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반원 친명,
원을 반대하고 명과 친하게 지내자. 선생님이 그때 중국이 이런 이름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계속 이름이 바뀌었듯이 송원명청. 그래서 지금 이 원나라를 반대할 거고 명나라와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는 주장이었어요. 이 시대가 같이 있지만 곧 여기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원의 간섭이 굉장히 많았죠.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개혁 정책을 펼치자라고 하는 거에서 권무세족과 맞지 않았어요. 왜? 권무세족은 원과 친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다음 그런 일도 있었고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는 위화도 회군. 별표. 위화도 회군을 통하여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얘기 좀 이따 할게요. 자, 신진 사대부 중에서 이색, 정몽주 등은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갈 것을 주장. 그러니까 개혁을 하되 고려 왕조 내에서 하자. 이거를 온건파라고 그래요. 온건하게 우리가 개혁하자. 그런데 반대로 정도전, 조준 등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것. 이 사람들은 급진파라고 합니다. 급진적으로 빨리 개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새 왕조의 수립을 반대하는 세력. 여기가 어디예요? 결국 온건파죠. 온건파는 제거되고 계속 해오던 그 토지 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자 이제 됐다 하고 이성계가 직접 왕위에 올라서 새 왕조를 세웁니다. 이성계는 신흥 무인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국가도 위에도 회군. 이거 뭐냐면 위화도라는 곳에서 회군이 뭐예요? 군대를 다시 돌려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중국 요동을 정벌하려고 북쪽으로 갔었어. 여기 한양에서부터 위로. 이때는 이동하는 것만큼도 쉽지 않았어요. 먹는 것도 챙기고 그들의 체력도 챙기고 길에서 자고 열심히 갔다가 위화도에서 다시 돌아온 거야. 아직 다 가지도 않았는데. 그 뜻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성계가 해서 돌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이걸 봅시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을 볼게요. 먼저 이거는 위에 좀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자, 조선의 건국 과정. 이 두 세력이 성장했어.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여기 봐봐요. 여기도 채우는 겁니다. 신진사대부는 금방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여기 이색 정몽주는 온건파, 정도전 조주는 급진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신진사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흥무인 세력은 이때 왜 안팎으로 혼란스러웠던 게 홍건적이라고 빨간 수건을 쓴 도적들 그리고 왜구들이 많이 쳐들어왔어. 그래서 물리치면서 우와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지지를 해서 떠올랐던 세력이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 이들이 성장해서 뭐 했냐? 아까 얘기했죠. 권무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러니까 농민들은 좋죠. 안정되고 신진사대부는 경제적으로 기반을 마련했고 그다음 여기 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개혁했어? 그치? 토지 제도를 개혁했어요. 몰수만 한 게 아니라 개혁을 시작했어. 자, 여기 위화도 회군. 자, 여기서 설명할게요. 명나라가 우리나라였던 쌍성 총관부를 차지해버린 거야. 여기 보이죠? 명. 그래서 고려에 있는 우왕이 요동을 정벌해라! 가서 명을 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자, 이 신진사대부들 이제 신흥 무인 세력이지만 이때 얘는 명을 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성계는 군사를 돌려서 보이나요? 이성계는 군사를 돌려서 정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군 돌아가자 한 겁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 온건한 개혁파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중에 새 왕조를 반대했으니
너희는 제거한다.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요. 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정몽주 온건파죠. 온건파예요, 온건파. 여기서 이방원이 직접 죽인 건 아니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보낸 사람이 정몽주를 죽인 거예요. 여기서 선주교라는 다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급진파와 온건파가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급진파는 자기의 계획을 실현하는데 잘못된 사람들, 걸리는 사람들을 다 빼고 제거하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면서 이름을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딱 보여줄 때는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